한 주간 있었던 뉴스 좀 다뤄보겠습니다. 상위 20% 아파트 값의 전국 평균이 14억을 돌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위 20%니까 뭐 제일 비싼,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이죠. 그러니까 20등 안쪽에 들어가는 아파트 값이 14억을 돌파했는데 서울이 지금 평균이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자체가 이미 전국으로 치면 상위권이에요. 아주 초상위권에 있는 지역이고 그 서울에서도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당연히 막 20억, 30억이 막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상위 20%가 이제 32억 6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중에 상위 20등은 30억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위 10%는요, 뭐 40억 넘겠죠. 자, 서울 아파트 팔면은 다른 곳에 2.6채를 산다.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방과 지금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 정도까지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똘똘한 한 채 정책이 벌써 지금 한 8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더 격차가 벌어졌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부산과 서울의 집값 차이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거의 대여섯 배 넘게 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산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집을 살까 말까 고민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아니 부산도 충분히 올라가고 서울 집값이 막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부산에 제일 좋은 동네나 서울의 제일 좋은 동네나 격차가 막 아주 크게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굳이 막 전세 끼고 집 사놓고 나는 여기서 월세 살 만큼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수준으로 그냥 감수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지니까 부산은 뭐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는데 서울은 막 폭주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누가 아예 그래도 난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집을 사야지라고 하겠습니까? 뭐 집을 못 사게 막아놓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또 팔고 서울 사고 서울이 더 비싸지니까 안 팔려던 사람들이 또 팔아서 또 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난 지가 벌써 조금만 지나면 10년이 됩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의 문을 열었지만 연내 인하폭은 안개 속이다. 뭐 이게 뭐냐면 이제 파월 의장 약간 그 잭슨홀 미팅이라고 이제 그 연준 은행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뭐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약간 부드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9월, 10월 정도엔 뭐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시장의 좀 얘기인데 뭐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내려갈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결 낫죠. 왜냐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금리 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미국이 좀 내려주면 우리도 조금 낮고 환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리스크도 조금은 내려가지 않을까. 자, 그렇지만 한국은 그러면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느냐?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지속적으로 집값 불안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도 아마 동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관측되고 있고 9월에나 뭐 10월에는 내리지 않겠냐. 아마 9월이 없었던가? 9월이 없고 10월이었나요? 다음 금통위 회의가. 그래서 10월 정도엔 내리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의 어떤 전망이고요. 그러면 9월에 미국이 내리면 한국도 10월에 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반기에는 좀 금리가 조금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자리 감소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건설업이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도 4년 만에 감소하고 도소매도 마이너스인데 지금 건설업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투자도 뭐 거의 못 하고 있고요. 한 20% 가까이 그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업에서 일자리도 급감했겠죠. 우리나라 GDP의 한 15%를 차지하고 있는 게 건설업이고 인구도 근로자 수도 상당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게 이 건설업인데 건설업의 투자가 뭐 급감해 버리니까 당연히 건설 경기에 민감한 일자리들은 다 날아갔겠죠. 이 건설업이 문제가 뭐냐면 정규직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공사 안 해? 그러면 그냥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이 건설기계나 이런 것들 지금 막 최악의 경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다 망하고 뭐 다 중고로 나오고 막 경매당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답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도 줄고 경기도 침체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9월 초에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랑 도심 용적률 상향 포함이다 하는데 뭐 주택 공급 대책이 뭐가 나올지는 뭐 대략적으로 지금 얘기는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뭔가 잘 작동할 만한 게 나올 것인가? 좀 애매하죠. 뭐 3기 신도시 빨리 하겠다 정도가 가장 메인일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건설업을 좀 활성화하기도 쉽지 않고 지금 지방에 뭐 미분양 난 곳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지어놓은 곳들이 금융 문제를 일으켜서 지방 건설사들이 막 휘청휘청하고 많이 폐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어도 지금 건설업 어떤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데 살려도 모자랄 판에 그럴 분위기가 잘 보이지 않으니 그럼 뭘로 어떻게 하지? 갑자기 AI 4차 산업을 뭐 순식간에 발전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 사기 근절 의지를 보이면서 피해 방지 대응책을 마련한다. 그래서 연내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근절한다라는 거는 물론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지만 큰 틀에서는 임대차 보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조금 더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약했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정치인들의 어떤 그 반응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실무를 보면은 임대차 보호법이 약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임대차 보호법이 아주 약하다고 보긴 지금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전세라는 제도와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이게 같이 섞이면서 일종의 모럴 해저드가 많이 발생한 게 사실 아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세가 얼마인지 뭐 매매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굳이 막 세입자이신 분들이 잘 알아보지 않아요. 어차피 보증보험에서 다 해주고 어차피 뭐 집값 대비 뭐 몇십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다 돌려준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집을 얻었던 분들이 엄청 많았고 마침 또 저금리 시대 때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몰리면서 전세가가 막 매매가에 막 90%, 95%까지 붙었던 그 빌라랑 오피스텔에서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은 빠져버리는데 전세는 엄청나게 비싸게 다들 거래를 했고 그걸 또 보증보험이 막 잡아주고 하다 보니까 전세 시세도 많이 튀었고 여러 가지 그 구조적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전세 사기라는 게 시대적인 이제 문제가 됐고 이걸로 수만 명이 지금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전세 사기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전세 사기를 근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 보호를 더 해야 된다. 그럼 임차인 보호를 한다는 게 뭐냐? 당연히 뭐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뭐 경매를 당하더라도 임차인 보증금을 먼저 빼줘야 되고 임차인 보증금을 못 빼준다면은 뭐 일정 부분 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 말은 임대인을 더 규제하거나 아니면 채권단, 은행이나 뭐 근저당권자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 임차 시장은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떡하냐? 이거 진짜 이게 뭐랄까 메비우스의 띠처럼 어디 하나를 보호해주면 어디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돌고 돌아서 부작용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 대출 규제로는 부족하다. 더 센 부동산 규제가 세금 카드가 예고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세금 카드를 쓸 것 같다. 쓰지 않을 거라면 오산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세금 카드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세금도 더 세죠. 임대인 보호도 더 세죠. 그러면 막 다주택 하지 말래. 대출도 안 해줘. 그러면은 그냥 내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좋은 동네 전월세는 또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럼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공급도 잘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했는데 정책실장 그건 굉장한 오산이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금을 증세할 것 같은 분위기로 급격하게 가고 있어요. 자, 건설업계 면허 취소 최악은 피했지만 한숨 돌려도 한숨만 나온다. 이번에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김윤덕 장관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면허 취소는 어렵고 이번에 인명사고 난 회사들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엄벌을 처하라고 막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이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또 공급에 또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가 문제죠. 뭐냐?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사고나?
너네 진짜 내 말 안 들어? 이런 분위기로 가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더 이제 안전하게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전이라는 거는 느리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급은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뭐 이렇게 뜨는데 26일, 그러니까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외국인은 이제 서울 수도권의 웬만한 도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사용, 그러니까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고 4개월 안에 입주를 하라고 그랬나? 그리고 2년의 실거주를 해야지만 집을 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집에 거주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걸리면 허가를 취소해버리겠다. 걸리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을 외국인들한테 이제 하겠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 외국인이 사실 인원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그 실사용을 감독을 할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토지거래 허가를 한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기는 이제 쉽지 않아지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집값 상승의 주범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거래량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0. 몇 %밖에 안 돼요. 자, 또 올랐다. 서울 원룸은 월 평균 73만 원이다. 상승폭이 올해 최대다라고 하는데 강남이 지금 9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원룸을 얻으려고 해도 월세가 70만 원이고 강남은 뭐 90만 원이라는 거는 조금 살기 좋은, 그러니까 평균이 70이니까 조금 살기 좋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막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자, 속도 붙는 월세와 서울 연립 다세대 평균 7.9% 상승했다. 전세 보증금은 1.4% 하락했다. 자, 이게 뭐냐? 지금 반전세로 많이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월세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집주인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세금도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세를 높게 맞추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627 규제 후 전세난 임대차 계약의 53%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지금 너무 23년 대비 전세가가 많이 올라 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제 물량도 없고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대단지 학군지에 있는 그 아파트는 뭐 전세가 뭐 2,000세대인데 전세 물건 뭐 10개도 없어요. 5개, 10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갱신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4년마다 이렇게 텀이 계속 돌아오는데 갱신권을 다 같이 쓰고 4년 뒤에 다 같이 나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이 딱 그 뭔가 골짜기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27 규제는 그거에 약간 기름을 부었다. 이제 앞으로 전세를 주기가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어디서 살아야 될까? 서울 아파트 거래 83%가 전월세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도 많이 줄었지만 전월세 비중의 어떤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줄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집을 사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월세 말고 전세 살고 싶어요. 신축 입주장 기다리던 세입자가 날벼락이다. 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차단 이러면서 지금 보통 입주장 때 뭐 조금 싸게 나오는 전세를 얻어가지고 거주하시면서 뭐 2+2까지 쓰면 한 4년 정도 살다 나와야지라고 생각했던 어떤 전략적인 전세입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잘 안 됩니다. 몇 개들은 뭐 그렇게 나오지만 대다수는 이제 그 전세를 받아가지고 잔금 치르는 게 안 되니까 반전세나 이런 것들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금 부자만 산다더니 연소득 받더니 와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서울 아파트 비싸서 누가 사냐 하는데 지금 매수자들의 실질적인 소득도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이런 통계를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민은행에 와가지고 주담대 대출을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서울의 아파트를 사니까 소득과 대출액을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값도 계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행은. 그래서 국민은행이 그 PIR 지수라고 있죠. 소득 대비 집값의 그 비율을 따져봤더니 10.6 정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연봉의 한 10배 정도를 집을 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누가 40억짜리를 사? 이 미친 집값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그 집을 사는 사람은 연봉이 4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사람들도 서울에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대기업 맞벌이, 대기업 다니던 분들의 어떤 뭐 신혼부부, 뭐 결혼하고 이런 것도 많고, 한 명은 전문직, 한 명은 대기업,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결혼을 점점 더 고소득자들끼리 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합치면 또 연봉이 막 한 2, 3억 돼서 또 대출 받아가지고 뭐 일부 증여받아서 집을 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게 이제 통계로 잡힌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까지 외지인 서울 부동산 원정 투자가 뚝 떨어졌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대출 규제하고 뭐 잔금 치르면 그 6개월 안에 대출 받았으니까 실거주 하라고 하고, 사실상 이제 실거주 의무가 생긴 상황이죠. 거기다가 뭐 갭 투자 하려고 그랬더니 갭 투자 못하게 막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서울 웬만한 지역들도 막 그 토거제로 묶어버리니 외지인들이 뭐 들어와서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 기사를 반대로 해석하면 뭐냐? 지금 집 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실거주자일 것이고, 그러면 그 실거주자가 집을 사는 집들의 절반은 누군가 살고 있던 사람, 그리고 보통 절반은 뭐 전세입자가 살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세입자가 살던 집에 실거주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 서울의 전월세 물량이 좀 줄어들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는 국민들은 너무 많고, 근데 아파트를 단기적으로 공급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부터 정부는 어떤 정책을 썼냐? 임대 아파트를 민간에서 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너 취득세도 조금 깎아주고, 나중에 양도세도 깎아주고, 뭐 필요하면은 내가 보유세도 좀 깎아줄 테니까 너 정부인 나 대신에 돈을 투자해서 집을 사서 좀 남들한테 좀 빌려줘라, 길게 빌려줘라 라고 하는 게 민간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임대주택에 등록하면은 세금을 깎아줬어요. 대신에 전월세를 못 올리게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전월세를 좀 안정화시키고 전월세 물량도 공급하고, 근데 돈은 안 들이고 나중에 세금을 좀 깎아주는 정도로만 이제 생색을 내면 되는 것이고, 이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나 돈도 좀 남는데 뭐 전월세 조금 싸게 주더라도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고 세금 적게 내면 좋은 거지.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정부와 이제 민간 임대업자들이 서로 이게 계약 아닌 계약을 맺고 집을 뭐 6년, 8년, 10년씩 빌려줬었는데, 임대주택 하는 사람들을 다 다주택자 뭐 막 악마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강제 말소시켜버리고 종부세 막 3배씩 때리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주택 다시는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던 것들도 다 팔아버렸죠. 이런 상황이니까 더더욱 전월세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이 6년 단기 임대 사업자가 있는데, 이 6년 단기 임대 사업자에서는 아파트를 또 빼버렸어요. 혹시나 또 아파트 하면 뭐 또 집값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봐 아파트도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아파트 임대 물건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활한 6년 단기 임대에 아파트를 넣어줄 것이냐, 이게 또 이제 이슈인데, 결론은 안 넣어줄 것 같아요. 안 넣어주고 뭐 지방에 10년 임대를 뭐 해줄 것 같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10년을 빌려줘라. 그럼 지방 아파트 사가지고 10년 전월세 줄 사람이 많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책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인들 전세대출 심사 강화, 집값 90%까지만 보증해주면 다가구 원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난다. 지금 이제 보증보험도 기금이 다 떨어지고 뭐 적자가 몇 조씩 나고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보증보험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 불똥이 지금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오피스텔과 빌라 쪽으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세 사기로 쑥대밭이 난 비아파트 쪽을 또 규제 아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임대인들은 집도 안 팔려, 전세가는 또 막 계속 막 눌려요. 지금 뭐 보증보험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돌려주지도 못해. 근데 다주택자라고 대출 다 막아버렸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말 그대로 파산하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당해라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뭐 지금은 약간 뭐 다주택 그 임대인으로서 또 뭐 너 그러니까 누가 다주택 하래? 약간 이러면서 막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는 건 아파트인데 실제 공격당하고 있는 거는 비아파트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비아파트 다주택자들이 그럼 부자냐?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집값을 올리는 원흉이냐?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아파트 쪽은 또 그냥 내비두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비아파트 임대인들을 또 다시 한번 또 고통 속에 빠뜨리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쪽 시장은 더더욱 안 좋아질 것이다. 입주부터 철도망 연결까지 최소 13년, 교통지옥이 된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를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빨리 추진해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3기 신도시가 빨라져 봐야 교통이 없어요. 교통이 없는 지역에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고 그 교통을 GTX나 이런 것들로 해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 GTX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3기 신도시가 빨리 되더라도 당분간 뭐 버스도 별로 없을 것이고 정말 자차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게 2기 신도시 때도 똑같았거든요. 2기 신도시도 초기 입주자들은 정말 교통지옥에서 옆에 막 덤프트럭 다니는데 애 키우고 그러셨습니다. 처음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될까봐 16조 원 걷어놓고 반쪽 교통망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도 교통지옥 반복되나. 그러니까 2기 신도시 때도 그 분양가에 이미 택지 조성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분양하면서 다 그 교통망을 깔겠다고 분양가에 녹여가지고 분양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돈을 다 막 모아놨습니다. 그게 청라도 그랬고 위례도 그렇고 다 몇 조씩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 LH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뭐 7호선 연장해준다, 뭐 위례 신사선 연장해준다 하는데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양가에 다 돈 받아놓고 왜 교통망 안 해줘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교통은 불편하고 나는 원래 이럴 줄 모르고 분양받았는데 뭐 출퇴근도 힘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살아야 되니까 뭐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막 10년 걸리고 15년 걸려가지고 이제 교통망 막 조금씩 깔리고 있는데 이게 3기 신도시에서도 또 반복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 막상 3기 신도시를 빨리 한다고 해도 또 하나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부동산 쪽이 너무 많이 꼬여 있는데 이거를 좀 이제 임기 초기 때문에 오히려 풀 수 있는 것도 현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공급 대책부터 해서 좀 잘 좀 나오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는 그렇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결론일 것 같습니다.